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35년간 형제처럼 지낸 제일 믿었던 친구가 알고 보니 제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망치려고 계획한 원수였다는 사실을요. 그것도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일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도 손이 떨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제작에 많은 도움과 함께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올해 56살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과 비슷한 처지일 거예요. 직원 20명 정도 거느리고 매달 급여 주기도 빠듯하고 그래도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일하는 그런 평범한 중소기업 사장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한 달 전에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뀐 그 사건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35년 넘게 사귄 절친한 친구 있으시죠? 저에게는 박진우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다고 과거형으로 말해야겠네요. 지금은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진우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습니다. 둘 다 집안이 넉넉하지 못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고 그때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군대도 같이 갔고 제대 후에도 늘 함께였습니다. 저는 건설 일용직부터 시작해서 10년 전에 겨우 작은 회사를 차렸고 진우는 경비회사에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개인 보안업체를 운영했어요. 서로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고 가족 경조사는 물론이고 거의 형제처럼 지냈거든요. 특히 진우는 제가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건설업계는 아시잖아요.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돈을 안 주는 건설주, 말썽 피우는 직원들, 관청에서 찔끔찔끔 요구하는 뒷돈. 이런 일들을 진우가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저는 진우 없이는 사업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46세 하는 늦은 결혼이었어요. 신부는 서윤아라는 여성인데 시내은행에서 대리로 일하는 차분하고 착한 사람이었죠. 저보다 10살 어리긴 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유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혼자 키워서 저처럼 고생해 본 사람이라 마음이 잘 통했어요. 서로 첫사랑은 아니었지만 이제 정말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마음이 같았거든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하려고 했어요. 호텔 대신 동네 작은 예식장에서 가족과 진짜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서요. 진우는 당연히 주례를 서기로 했고 저희 둘 다 진우를 친아버지처럼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 아침에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요. 유나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아침에 미용실 가겠다고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처음엔 단순히 늦는 건 줄 알았어요. 여자분들 결혼식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1시간, 2시간. 결혼식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더 이상했던 건 유나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나 어머니도 친구들도 모두 연락이 안 되었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말이에요. 예식장은 난리가 났죠. 하객들은 수군거리고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진우가 저를 진정시키면서 말했어요. 태준아, 뭔가 이상해. 유나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진우는 즉시 자기 회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유나를 찾기 시작했어요. CCTV 확인하고 택시 기사들한테 묻고 정말 발벗고 나서서 도와줬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진우가 제일 믿음직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친구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밤에 진우가 제게 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태준아, 유나 씨 찾았어. 그런데 상황이 좀 복잡해. 당장 나와. 저는 급히 달려갔죠.
진우가 알려준 곳은 시 외곽의 폐공장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왜 유나가 그런 곳에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어요. 유나가 의자에 묶여 있었고 그 앞에 진우가 서 있었는데 진우의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25년간 알아온 그 친근한 진우가 아니었어요. 진우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유나가 여기 묶여 있어? 그때 진우가 저를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태준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 온 것 같아. 나는 내 친구가 아니야. 처음부터 널 망치려고 접근한 거였어.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25년 친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가장 믿었던 친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우가 들려준 진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태준아, 넌 기억 못하겠지. 35년 전 일을. 진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친근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35년 전? 그때는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잖아. 뭔 소리야? 맞아.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지. 기억나지?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35년 전 고등학교 시절이면 정말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진우는 계속 말했어요. 그날 밤 내가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다가 사람을 친 거 기억 안 나?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아, 그때 그 일 말인가요? 여러분, 저도 어린 시절에 실수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 야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비 오는 날이었고 길이 미끄러웠죠. 그때 갑자기 길에서 누군가가 비틀거리며 나왔어요. 술에 취한 사람 같았어요.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살짝 스쳤어요. 그 사람은 넘어졌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만 도망쳤어요. 다음날 신문을 봤는데 그 사람이 뇌진탕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나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지만 저는 그때 너무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진우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너, 그때 그 일을 봤어? 진우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봤을 뿐만 아니라 직접 당했어. 내가 친 사람이 바로 내 아버지였거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다면 진우가 25년간 저와 친구 행세를 한 이유가 그날 이후 우리 아버지는 계속 두통에 시달렸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성격도 변하고 결국 5년 후에 돌아가셨지. 의사는 그때 뇌진탕 후유증 때문이라고 했어. 진우의 목소리에 25년간 쌓인 분노가 묻어났어요. 그래서 나한테 복수하려고 35년간 친구 행세를 한 거야? 맞아. 처음에는 그냥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만 하면 됐어. 그런데 넌 아무것도 기억 못 하더라고. 아니, 기억하면서도 모른 척 하는 것 같았어. 저는 정말 기억하지 못했어요. 어린 시절의 실수를 이렇게 큰 일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진우의 아버지였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진우야,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인 줄. 그리고 그렇게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줄도 몰랐다고? 35년간 내 옆에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랐다고? 맞아요. 진우는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갔죠. 저는 그냥 원래 가난한 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는 걸 지켜보면서 계획을 세웠어. 내가 가장 행복할 때 모든 걸 빼앗아 주려고. 그럼 지금까지 내 사업을 도와준 것도 다 계획이었어. 내가 나를 더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내 약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35년간의 우정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럼 유나도? 유나는 무고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이용한 거야.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빼앗으면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때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왜 유나와 제가 만나게 된 계기가 진우의 소개였는지, 왜 연애 과정에서 진우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줬는지. 유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지. 그냥 우연히 만난 줄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친구가 사실은 복수를 위해 접근한 원수였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런데 진우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끔찍한 계획이 숨어 있었거든요. 태준아,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돼. 진우는 제 앞에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제 사업과 관련된 모든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건설업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바닥이 완전히 깨끗하게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관청 공무원들한테 찔끔찔끔 주는 돈, 하청업체들과의 복잡한 거래,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구했어? 25년간 내 곁에 있으면서 다 수집한 거야. 내가 나를 믿고 모든 걸 상의했잖아. 맞아요. 저는 진우를 형처럼 믿고 모든 고민을 털어놨어요. 사업상 어려운 일들, 돈 문제, 심지어 불법적인 부분까지도요. 진우가 해결해 주니까 더 의존했죠. 이 서류들이 세무서나 검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서류들만으로도 제 사업은 완전히 끝나요. 세금 탈루, 뇌물 공여, 부정계약. 최소 몇 년은 감옥에 가야 할 죄목들이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 유나와 결혼을 포기해. 그리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25년 전 일에 대해서 저는 유나를 바라봤어요. 의자에 묶인 채 무서워하고 있는 유나를. 이 모든 일에 휘말린 죄 없는 유나를 보니 마음이 찢어졌어요. 유나는 놔줘. 나만 벌해. 안 돼. 넌 뭔가 소중한 걸 잃어야 해. 내가 아버지를 잃었던 것처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동생 서연이에게서였어요. 서연은 시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빠, 큰일 났어. 검찰에서 오빠 회사 관련해서 수사 의뢰가 들어왔어. 진우가 이미 움직인 거였어요. 저를 완전히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요. 서연아, 지금 어디야? 시청이야. 오빠, 정말 위험해. 내가 아는 선에서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진우가 제 전화를 빼앗더니 서연에게 말했어요. 서연 씨, 나 진우야. 태준이가 지금 좀 곤란한 상황에 있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진우 오빠? 우리 오빠가 지금 어디 있어요? 사정이 복잡해. 일단 시청에서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 내가 해결해 볼게. 진우는 전화를 끊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봐라. 내 여동생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서연이가 공무원인데 내 사건에 연루되면 그의 인생도 끝이야. 저는 절망했어요. 제가 저지른 35년 전의 실수 때문에 유나와 서연까지 피해를 보게 된 거예요.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가 스스로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수해. 그리고 유나와는 헤어져. 그러면 유나와 서연은 안전할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아세요? 평생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위험에 빠지고 가족까지 연루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나가 입에 막은 테이프를 비비더니 간신히 말했어요. 태준, 오빠, 이상해요. 진우 씨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뭐? 유나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진우 씨를 본 적이 있어요. 25년 전에 진우의 얼굴이 변했어요. 닥쳐. 제가 그날 밤
현장에 있었어요. 진우 씨도 거기 있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유나가 25년 전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유나야, 무슨 소리야? 제가 그날 밤 늦게 아르바이트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 사고를 봤어요. 유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25년 전 그날 밤 유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그 사고를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우 씨가 그 아버지를 밀쳤어요. 술에 취한 아버지를 일부러 길로 뭐라고? 순간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진우가 자기 아버지를 일부러 길로 밀어서 제가 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여자가 뭔 소리를? 진우야, 설마 그게 진짜야? 그때서야 진우의 진짜 계획이 보였어요. 25년 전부터 저를 파멸시키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진우야, 정말이야? 내가 일부러 내 아버지를. 진우의 얼굴에서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맞아. 내가 했어. 그런데 그게 어쨌다고?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35년간 제가 죄책감에 시달린 그 사고가 사실은 진우의 계획이었다니. 왜 내 아버지를? 진우가 비웃었어요. 아버지? 그 인간이 무슨 아버지야? 날마다 술 처먹고 어머니 때리고 나한테 욕하고 그런 인간이 아버지라고? 진우의 눈빛이 광기로 변해 있었어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했어. 어머니는 맞아서 병원에 실려가고 나는 학교에서 놀림받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야. 그럼 나는? 넌 완벽한 대역이었어. 고등학생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형량도 가볍고 내가 직접 손 더럽힐 필요도 없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진우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저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이 죽지 않더라고. 5년을 더 살면서 우리를 괴롭혔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직접 베개로 숨통을 끊어줬지. 미쳤어. 넌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 나는 가족을 지킨 거야. 그런데 넌 뭐야? 사람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 주제에 떵떵거리며 사는 게 꼴보기 싫었어.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진우는 처음부터 저를 파멸시키려고 35년간 계획을 세운 거였어요. 유나가 다시 말했어요. 그날 경찰이 왔을 때 진우 씨가 증언을 바꿨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뛰어들었다고. 넌 그때부터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조금씩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나를 납치한 거야. 이 여자가 기억을 되찾으면 내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까. 진우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하지만 늦었어. 이미 모든 증거는 검찰에 넘어갔고 내 회사는 망할 거야.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경찰을? 진우도 당황했어요. 분명히 자기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거든요. 그때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괜찮아? 서연이 경찰과 함께 들어왔어요. 서연아, 어떡해? 오빠, 진우 오빠가 전화했을 때부터 이상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 그래서 전화를 추적해서 찾아온 거야. 진우는 당황하며 유나를 위협했어요. 다가오지 마. 이 여자 죽인다. 그런데 그 순간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유나가 갑자기 진우의 손목을 깨물었어요. 진우가 아픔에 소리를 지르며 칼을 떨어뜨린 사이 경찰이 달려들었어요. 진우야. 저는 진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이미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어요. 태준아, 끝까지. 내가 이기는구나. 진우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체포되면서도 진우는 저를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25년간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거에 대한 분노가 눈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오빠, 괜찮아? 서연이 저를 부축했어요. 괜찮아. 유나는?
유나는 충격으로 떨고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태준 오빠,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했으면.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진우의 35년간의 복수 계획,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일, 그리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었거든요. 진우가 체포된 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경찰서를 오가며 진술을 하고 진우의 35년간 복수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어요. 검찰에서도 진우가 조작한 증거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첫 번째로 진우가 검찰에 제출했다던 제 회사 관련 불법 자료들이 대부분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일부는 진짜였지만 심각한 부분들은 모두 진우가 조작한 거였거든요. 오빠 다행이야. 실제로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서연이 경찰서에서 나오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두 번째로 유나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어요. 35년 전 그날 밤의 목격담이 진우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유나가 그 기억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기억해냈느냐는 거였어요. 25년 전 일인데, 그것도 어린 나이에 본 일인데. 유나야, 정말 35년 전 일을 그렇게 자세히 기억할 수 있어? 유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몇 달 전부터 누군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35년 전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 진우 씨를 조심하라고. 그리고 언젠가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올 거라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화로만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도 변조된 것 같았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진우의 복수극은 끝났지만 또 다른 누군가가 이 모든 걸 조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그 의심은 현실이 되었어요. 오빠, 큰일 났어.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제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일이야? 진우 오빠가 감옥에서 죽었어. 뭐? 자살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 저는 급히 서연을 만났어요. 진우의 죽음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자살이라고 했지만 교도관들도 의아해했대요. 진우는 자살할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 글쎄, 경찰에서는 자살로 결론 지으려 하는데 그때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강태준 씨, 진우의 죽음이 궁금하다면 오늘 밤 10시에 옛날 우리 고등학교 옥상으로 오세요. 혼자 와야 합니다. 저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오빠 가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해. 진우가 왜 죽었는지. 그날 밤 저는 혼자 고등학교 옥상으로 갔어요. 35년 전 진우와 처음 친해진 그곳이었어요. 옥상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 낯익었어요. 누구세요? 그 사람이 돌아섰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 선생님? 김재호 선생님이었어요. 35년 전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죠. 지금은 정년 퇴임하셨을 텐데. 태준아, 오랜만이다. 선생님, 왜 여기 계세요? 그리고 진우 일과 무슨 관련이? 김 선생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태준아, 네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다. 무슨 진실이요? 35년 전 그날 밤. 나도 거기 있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김 선생님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요? 그날 밤 내가 진우 집에 심야 상담을 하러 갔었다. 진우의 아버지가 술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 김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진우가 아버지와 싸우고 있었어. 진우가 아버지를 길로 밀어내는 걸 봤지. 그럼 선생님이 경찰에 증언하셨으면.
그때는 못했어. 진우가 너무 불쌍했거든.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까.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35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죄 없이 고생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유나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맞다. 유나가 그날 밤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 내가 유나의 기억을 되살려 준 거야. 그럼 진우의 죽음도? 김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아니다. 진우는 정말 자살했어.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진실이 밝혀지니까 견디지 못한 거야.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35년간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거예요. 선생님, 왜 진작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태준아. 내가 용기가 없었어. 그날 밤 모든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제 남은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였어요. 김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며칠간 혼란스러웠어요. 35년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유나는 제 곁에서 저를 위로해줬어요. 태준 오빠,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진우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35년간 복수에만 매달렸던 그의 인생을 생각하니. 유나야, 나는 진우를 용서해야 할까? 그건 오빠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용서는 진우를 위한 게 아니라 오빠를 위한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진우의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진우가 죽은 후 혼자 계시는 할머니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진우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태준이, 미안하다. 우리 진우가 너한테 그런 짓을.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니야. 내가 진우를 잘못 키웠어. 그 아이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폭력을 휘둘러서. 진우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어. 진우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진우의 어린 시절이 그려졌어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얼마나 비뚤어질 수 있는지. 어머니, 진우도 피해자였어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저는 진우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렸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혼자 살아가시기에는 너무 힘드셨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제가 챙겨드릴게요. 아니야, 태준아. 너한테 피해만 끼쳤는데. 어머니도 피해자세요. 진우가 잘못한 건이지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날 이후 저는 정기적으로 진우 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분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요. 어느 날 유나가 물었어요. 오빠, 왜 진우 어머니를 도와주세요? 글쎄, 진우를 용서하고 싶어서인 것 같아. 그 사람도 불쌍한 인생이었잖아. 유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편 제 사업은 서서히 정상화되었어요. 진우가 조작한 증거들이 모두 무효가 되면서 법적 문제도 해결됐고요. 서연도 공무원으로서 문제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응, 이제 새로 시작하자. 몇 달 후 저와 유나는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용하고 소박하게요. 결혼식장에는 진우의 빈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꽃을 놓았어요. 진우야, 이제 편히 쉬어. 유나도 함께 묵념했어요. 결혼식 후 김 선생님이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태준아,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진우에 대한 최고의 용서일 거야. 네,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거창하지 않지만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태준 오빠,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평범하게 살자. 서로 사랑하며 가족들과 화목하게. 유나가 미소 지었어요. 좋아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사업을 더욱 열심히 했어요. 진우 때문에 잃었던 신뢰를 다시 쌓아야 했거든요. 다행히 고객들과 협력업체들이 이해해줬어요.
25년간의 복수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오히려 동정해주는 분들이 많았어요. 태준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이런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었어요. 1년 후 유나가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오빠,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늦은 나이지만 저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어요. 35년간의 악몽이 끝나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정말이야? 네,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진우의 무덤을 찾았어요. 진우야, 나한테 아기가 생겼어. 내가 살아있었다면 아기 삼촌이 되었을 텐데. 미안해, 진우야. 나도 내 마음을 진작 이해했어야 했는데. 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칼을 흔들었어요. 마치 진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한 달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김 선생님이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우셨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태준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말해야 할 게 있다. 마지막이요? 김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사실,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 저와 유나는 놀랐어요. 아직도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건가요? 35년 전 그날 밤, 진우가 아버지를 길로 밀어낸 건 맞아. 하지만, 김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뭐요? 그건 내가 시킨 일이었어. 순간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이 진우에게 시켰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진우의 아버지가 우리 딸을 성폭행했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우리 딸이 진우네 집 근처에서 과외를 했었는데 그날 밤 진우 아버지가 김 선생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딸은 그 이후로 정신병원에 입원했어. 지금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어. 그럼 내가 진우에게 복수를 부탁했어. 그 아이 아버지를 혼내달라고. 설마 죽이려고 할 줄은 몰랐지만 모든 퍼즐이 다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진우의 복수는 단순히 자기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김 선생님의 복수 부탁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진우를 부추긴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분노해서 딸을 그런 일 당하게 하고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그때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 달랐어요. 증거도 부족했고 사회적 시선도 피해자에게 불리했죠. 하지만 진우가 35년간 나를 속인 건 그것도 내가 부추긴 거야. 네가 뺑소니범이라고 진우에게 계속 말했어.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35년간의 모든 일들이 김 선생님에 의해 조작된 거였어요. 유나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딸이 어제 세상을 떠났어. 35년간 고통받다가 김 선생님이 무너지듯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모든 걸 말해야 할 것 같아서 너희들이 더 이상 고통받으면 안 되니까. 저는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분노인지 안타까움인지 허무함인지. 선생님 딸분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미안하다, 태준아. 정말 미안해. 김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일어나셨어요. 선생님, 어디 가세요? 내가 자수할 거야. 진우를 사주한 것과 너희들을 속인 것, 모든 걸 고백할 거야. 선생님. 하지만 김 선생님은 돌아보지 않으시고 나가셨어요. 다음 날 뉴스에서 김 선생님이 경찰서에 자수하셨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퇴직교사, 35년 전 교통사고, 사주 혐의로 자수.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뉴스를 봤어요. 며칠 후 김 선생님을 면회 갔어요. 선생님, 태준아, 와줘서 고마워. 선생님, 딸분 일은 정말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아. 내가 잘못했어.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너희들을 이용한 거. 김 선생님은 많이 늙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태준아, 한 가지는 확실해.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진우 어머니를 돌보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갔는지 깨달았어. 선생님,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그게 모든 걸 끝내는 길이야. 김 선생님은 결국 집행유예를 받으셨어요. 나이가 많고 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법원에서 참작한 거였어요. 출소 후 김 선생님은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가끔 안부 인사를 드렸지만 깊이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이름을 뭐로 할까? 희망이라는 뜻으로. 희준이는 어때? 좋아요. 아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구나. 35년간의 악몽, 복수, 배신. 모든 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구나. 희준이가 돌이 되던 해 저는 마침내 모든 과거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진우 어머니는 제가 마련해드린 요양원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셨어요. 가끔 희준이를 데리고 찾아뵈면 너무 좋아하셨죠. 태준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 마세요. 희준이를 보시며 진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진우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우도 어쩌면 희준이처럼 순수한 아이였을 텐데 환경이 그를 비뚤어지게 만든 거라는 걸요. 김 선생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조용히 살고 계셨어요. 가끔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많이 평온해지신 것 같았어요. 태준아, 내가 너희들에게 큰 죄를 지었지만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진다. 희준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제 사업도 안정되었어요. 직원들도 늘리고 더 큰 프로젝트들을 맡게 되었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사업을 하니까 마음이 편했어요. 사장님, 요즘 정말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다고? 예전에는 항상 뭔가 불안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정말 편안해 보이세요. 맞아요. 35년간 저를 짓누르던 죄책감이 사라지니까 정말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유나도 육아를 하면서 더욱 밝아졌어요. 오빠, 저 정말 행복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제야 진짜 사는 것 같아. 어느 날 서연이 중요한 소식을 알려줬어요. 오빠, 나 결혼해. 정말? 누구랑? 공무원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서연의 결혼식은 정말 따뜻했어요. 35년간의 고생을 함께 나눈 남매라서 더 감동적이었죠. 결혼식에서 서연이 저에게 말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지만 결국 행복하게 됐네요. 그러게. 이제 정말 새 출발이야. 희준이가 3살이 되던 해 둘째 소식이 있었어요. 오빠, 또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이번에는 딸이길 바라자. 저도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딸이었어요. 이름은 희주라고 지었어요. 희준이와 희주,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 가족이었죠. 어느 날 희준이가 물었어요. 아빠, 삼촌은 왜 없어? 아직 어린아이에게 진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삼촌은 하늘에 있어. 희준이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럼 나쁜 삼촌이야? 아니야. 삼촌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런 거야. 희준이가 진우를 이해할 나이가 되면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복수의 무의미함과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싶었거든요. 5년 후 저희 회사는 부산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여러 지역에 지사도 생겼죠. 성공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정직과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보는 것. 어느 날 진우의 기일에 온 가족이 성묘를 갔어요. 희준이와 희주도 함께요. 진우야, 우리 잘 살고 있어.
내가 원했던 대로 말이야. 이제 원망 그만하고 편히 쉬어. 바람이 불어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유나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오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봉사활동을 해봐요. 좋은 생각이야. 어떤 봉사? 소외된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요. 진우 같은 아이들이 비뚤어지지 않도록. 저는 유나의 제안에 감동했어요. 정말 현명한 아내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죠. 10년 후 저희는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을 돕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진우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만들었고요. 희준이가 고등학생이 되던 해 드디어 모든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빠,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하지만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해. 오히려 더 큰 상처만 남길 뿐이야. 그럼 아빠는 진우 삼촌을 용서한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으니까. 희준이는 깊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지금 저는 46에 시작된 사랑이 어떻게 이렇게 큰 행복으로 자랄 수 있는지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35년간의 복수극, 배신, 진실. 모든 것이 결국 더 큰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기억하세요. 모든 고난은 지나가고 결국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복수보다는 용서가, 증오보다는 사랑이 우리를 더 큰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25년 친구의 배신이라는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사연을 끝까지 보고 들으시는 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